이번 시간에는 제2회차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예술이란 용어는 철학 또는 문화와 비슷하도록 원체 다양한 정의가 많이 내려져 있고요. 어느 한 용어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나타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에 톨스토이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톨스토이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잠깐 먼저 소개하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다시 그것을 자기 내부에서 불러일으켜서요, 일정한 외면적인 기호로 표현할 때 예술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또 이것이 강하든 약하든 또 중요하든 쓸데없는 것이든 좋든 나쁘든 어떻든 간에 만일 그것이 독자를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예술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것이 어떠한 기호에 의하여 전달된 감정이건 그것에 의하여 독자가 작가가 경험한 것과 같은 느낌에 사로잡게 되는 감정이 바로 예술이 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술은 개개인의 인간 및 인류의 생활과 안녕으로서 향하는 움직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사람들이 교류 수단 또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감정으로 통일시키는 수단이죠. 예술에 의해서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독특으로 인간은 감정의 세계에서도 인류가 자기를 대신하여 경험할 수 있는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시대에 인간들뿐 아니라 몇 천년 전에 타인에게 경험할 감정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술로서. 따라서 예술적 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술의 가치를, 이 기준을 무엇에 두고 판단할 것이며 참된 예술가가 독자 청중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즉 감정성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이 감염에 관해서 우리 톨스토이는 굉장히 강조했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요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나중에 톨스토이의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소개할 때 또 보다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유명한 하버드 리드가 얘기한 것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술이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거의 언제나 조형예술 또는 시각예술이라는 말로 구별하고 있는 예술 현상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요, 예술에는 당연히 문학과 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모든 예술에는 공통된 일정한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조형예술만을 따로 얘기한다든가 또는 시각예술만을 따로 얘기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술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가 관점하에서 예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은요, 학문, 종교, 도덕 등과 같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예술활동, 즉 이것은 창작과 감상,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성과, 그 성과라는 것은 예술작품을 갖다 전부 얘기하는 것의 총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인 대상, 환경, 경험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이를 발휘하는 인간의 활동과 그 성과를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용어는요, 사용된 매개물이나 제작물의 형태에서 정통적으로 범죄하던 몇 가지 표현 양식 중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뭐 회화, 조각, 영화 제작, 무용 등 여러 가지 미적 표현 양식들을 개별적으로 예술이라고 말하죠. 또 이 모든 전체를 통틀어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술이라는 용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환경, 경험을 하나의 미적 표현의 실내로 두드러지게 내서는 경우에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그림 드로잉이나 테페스트리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통적인 예술의 분류체계는 문학, 그죠? 문학예술인데요. 문학예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 소설, 뭐 시곡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예술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예술 있죠. 이 전통예술에는 또 시각예술이 있습니다. 여기는 회화, 대색, 조각 등이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픽 아트라는 게 있죠. 이것은 회화나 데생이나 디자인, 그 다음에 뭐 평면적인 표현 형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픽 아트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식 미술이 있는데요. 여기는 에나멜 경향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가구 디자인,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다음에 그 조형 미술 있죠. 조형 미술. 이 조형 미술은 조각이라든가 뭐 모델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공연 예술인데 이 공연 예술은 연극, 무용, 음악,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음악이 대표로 또 포함되죠. 음악은 뭐 작곡도 여기도 포함되시는 겁니다. 발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에 건축이 있죠. 건축은 실내 양식을 갖다 얘기하는 실내 양식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요.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있지만 실내 장식까지 포함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 예술의 그 장르로 우리가 분류가 되고 있죠. 결국 문화는요. 예술을 내포하며 존재하고 발전과 진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할지도 모르죠. 문화와 예술은 같이 간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예술 또한 이러한 예술 속에 표현하는 문화를 발견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로 치는 원적 의미에서 반드시 예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예술을 구분하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을 또 어떻게 구분하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의 모방 기술과 라틴어의 기술, 즉 아트죠. 이러한 기술과 기능이 동의어로서, 이게 동양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넓게는 인간의 생산, 제작 내지 연기 등의 제조나 기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 같은 문화의 특성이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어떤 인격이 자기가 창조된 직관을 받아들이는 미적 이념을 나타내거나 또 그 친분과 숙련에 의해서 이것을 완전히 적합한 독자적 감각 청소로 나타내는 그 활동과 또 그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요. 일체의 공리효용, 즉 이롭게 하는 효용성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로만도 흡족한 활동이라고 하죠. 다만 그 활동에 의한 순수한 만족감, 그 다음에 이른바 무관심 속의 만족을 유발할 수 있죠. 무관심하지만 그것은 만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상한 예술은 민주화로부터 정부 수단화나 효용이 기능화로 몰고 가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대체로 오늘날 예술은 과거의 순수한 자율적 가치 영역의 의미를 잊어버리고요. 생활 모든 영역과 중첩되어 있긴 하나 그 표현의 핵심적인 의미, 즉 미적 이념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예술가에 있어서는 삶의 진실, 그 존재의 확실한 감동들이죠. 그것은 이 개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한 감정 체험으로서 표현되고 또 음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은 단순한 직관이나
즉 직관을 우리가 간조라고도 얘기하죠. 또 창조의 능동적인 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향수의 수동적인 면도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감상 활동도 근본적으로 갖고요. 다만 예술작품은 수단의 한 추적이 주가 되기 때문에 추체험, 추적이 되고 추체험 또는 추창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음악상의 연주나 해석은 추창작의 대표적인 일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보다는 미적 표현이요. 미적 이념의 표현이 그의 인간의 삶이나 개성적 인격에서 바탕을 두고 있을 때는 그 감각 형성으로서의 작품에 그 독자적인 특성이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이 예술가, 즉 더 나아간다면 특정의 유파나 또 뭐 민족이라든가요, 또는 뭐 시대나 뭐 지역, 사회 등의 작품군에 나타나는 각 구체적인 또는 개성적인 표현이 모두 특성을 나타내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작품의 소재, 형식, 표출, 묘사 이런 거 있죠. 또 작가의 개성 여기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민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주의 문화, 신화나 사회 풍토 등도 표현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이것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그중 어떠한 조건을 특히 강조한 경우 이를테면 말이죠. 작품이 형상으로는 형식주의냐, 또 사실주의냐, 또는 역사상으로 민족 양식과 또 시대 양식 중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예술의 조직을 예술이 장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체계는 다각적인 견제에서 구분됩니다. 이를테면요, 표상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이를 갖다가 대상의 관계에 따라서 분류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양식에는 공간 예술과 시간 예술이 있고요. 시간 예술. 목적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자유예술, 순정예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진짜 자유예술, 그다음에 효용예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대상의 관계 있죠. 대상의 관계에는 재현예술을 모방예술이라고 자유예술은 비모예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인데 그러나 이 중에서요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상 형식이죠. 공간예술과 시간예술이 가장 일반적이죠. 보통 시간예술은요 뭐 문해, 음악, 무용 등과 같이요 운동과 지적적인 예술을 갖다가 나타내는 반면에 공간예술은 좀 다르죠. 회화 조서 등과 같이요 정지와 병렬된 예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각각 뭐 뮤지적 예술, 또 조형 예술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시 세분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시간 예술을 갖다가요 음률 예술과 공간 예술, 즉 조형 예술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 자체를 공간 예술과 해서 신체 동작 예술, 또 상상 가상의 예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나타내서 이것은 어떤 그 조직은 사람이 만들어갈 수가 얼마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본질입니다. 자, 예술의 본질은요, 미적 작품을 성능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원래는요,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인데요.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예술에서 한자는 예자 있잖아요. 예술에서 예자는 그 본디 심는다, 심다, 종수라는 뜻이 있고요. 또 따라서 그것을 기능,
또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어서 고대 동양에서는요, 사대부가 필수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계라는 게 있죠. 예, 약, 사, 어, 서, 수에서의 예는 인간적 결실력 교육에 필요한 기초 교양의 씨를 뿌리고 인격의 꽃을 피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만큼 거기에는 인격도의 의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 있죠. 기술의 술자. 이 술은 본디 나란의 길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 길로자라고 그러잖아. 길은 어떤 곤란과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 방도로서 역시 기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예술이라는 말은 고대부터 동양에 존재가 있어요. 일찍이 후원서에 안재기에 이미 백가 예술이라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한편 예술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테크네라고 그러고요. 라틴어는 아르스, 또 영국은 아트, 독일이 콘서트, 프랑스어의 아르 등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활동으로서 기술을 의미했던 말입니다. 오늘날 그 미적 의미에서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 사람이 이제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또는 효용적 기술을 의미를 포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서의 예술의 의미가 예술 합격의 특성 때문에 미적 의미로 한정되어서 기술 일반과 예술을 구분해서 미적 기술이라는 뜻을 지니는 것은 이제 18세기 이르러서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예술은요, 주체적인 개의 즉 개인적인 어떤 물건을 통해서 보편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인 동시에 지적 활동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술가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것을 직관하여 그것을 종이나 그림 물감, 뭐 또 돌, 뭐 소리를 내거나 기호 따위 물질을 재료에 의해서 표현하고요. 이것을 관상자에게, 즉 보는 사람들에게 직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으로부터 관상자가 향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적 쾌감에서 그치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작품을 통해서 미를 추창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추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개성적인 가운데에도 보편성이 나타나는 예술작품이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교육은요. 예술의 본질 및 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강조되면서 미적 교육이 예술 교육의 핵심이 된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교육의 내용으로는요, 미적 체험, 예술적 교육 및 감상, 창의, 즉 역량, 감수성 혹은 감서 등 같은 내용들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예술 교육의 특성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문화 교육은요,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즉 예술의 본질의 이해는 예술 교육이겠죠. 그런데 문화 교육은 이보다는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이해, 둘째로서의 개인, 사회적 의사소통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문화적 가치 및 다양성, 정체성 및 소통의 문제, 개인과 사회의 연계 등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교육의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이는 분명한 규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한편에서는 사회적 인락적 맥락에서 그 내용을 보다 확장되고요. 풍부의 전형들이 이어지는 예술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술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나 지향하는 연계가 되는 것으로 강의 문화교육 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어떤 부분이 강조점을 있든 간에
미적 체험을 중시하는 예술교육과 가치, 성찰, 다양성, 소통 등을 중시하는 문화교육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을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교육은요, 일반적으로 문화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명사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데,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 공개되는 지식, 신념, 행위, 총체 도구의 사용과 더불어 인류의 고유한 심리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죠. 인류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예술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 대상, 환경, 경험을 창조하는 것에서 기술과 상징성을 동원받는 인간의 활동의 성과를 의미한다고 했죠. 즉 문화예술이란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사회 구성원에서 공유되는 지식, 신념 또는 행위 통제 도구를 사용하다 보러 인류의 고유한 특성으로 간주한다고 했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를 공부한 우리로서는요, 문화예술진흥법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화예술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요. 우리나라도 얘기하면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개개 미국 예술연합의 최근 이곳에서 미국 예술연합에서 국민은 선언했었죠. 뭐냐면 문화예술 지원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이유가 바로 미국인들이 문화예술 통해서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그 비전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문화예술을 통해서 기업 경영과 경제활동을 어떻게 윤택하고 있으니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이다. 예술은요, 인간의 품격을 높이고요, 감동을 주죠. 그리고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간과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습니다.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 종교, 나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은 아픔을 취해주는 것으로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술교육은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술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요, 통계적으로 학습이 높았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술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도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봉사에 더 열심히 되고요. 또 고교 시절에서 미술, 음악 수업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대학 자격 시험 성적이 평균 100점 정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술 교육은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예술은요,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예술단체 활동 규모를요, 부가가치로 따지면 한 1350억 달러에 하는데요. 그래서 41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요. 이로 인해 22억 달러가 넘는 정부 세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술 투자는 고용과 소득을 내며 창의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명확하죠. 물론 이것은 미국의 예입니다. 한국의 예를 좀 찾아보니까 잘 나타난 것이 없는데요. 아마 어디인가 이제 찾게 되겠죠. 다음에 넷째는요, 예술은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술 애호가들은요, 미국 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평균 1인당 24.6달러의 입장권을 산다는 거예요. 이 밖에 공연 나들이 필요한 식대와 뭐 주차비,
타약 비용, 지역 상권 활성화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시골인데요. 평창에 가면은 평창은 일개군입니다. 일개군에는요, 여기에는 평창읍도 있고 나머지 면 소재지로서 8개가 있는데 본평면이라는 아주 작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평면은 평창군에서도 아주 작은 면의 소재지에 속하는데 또 한 끼쯤 있고 사람들은 평창은 잘 몰라요. 군은 잘 모르는데 본평면은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호석의 맨꽃 풀무렵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본평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평창은 잘 몰랐어요. 이제 동계올림픽 때문에 조금 알려지긴 했으나 본평만치는 아주 유명세를 타지 못하죠. 또 본평은요 이호석 씨가 목에 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호석 씨 숲길 하나가 바로 어떤 예술의 가치를 갖다 내서 지역 상권에 대단한 도움을 주고 있죠. 그리고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호석의 맨꽃 핀 무렵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본평 사람들은 가급적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예술은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고 하죠. 자, 문화예술이나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요, 그렇죠? 다른 목적 관광 대회에서 현지에서 더 오래 체류하면서 더 많은 지출합니다. 자,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들 가운데 여행 중에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지역을 찾는 비율은 오래전 기억입니다. 2003년도에 13%에서요. 근래 17%로 늘었다고 합니다. 근래라는 최근 얘기인데요. 그 박물관 있죠. 박물관 찾는 관광객도 2003년에 17%에서 근래 24%로 확대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은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광자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문화활동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먹고 살기 편합니다. 자, 다음은요. 예술은 출출 전략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화에서부터요. 그림, 보석, 장신구에 이르기까지요. 미국의 예술 관련 제품과 서비스 수출은요. 2010년대 6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관련 수입이 230억 달러로서 41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일곱 째는요. 예술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미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요. 대개 지도자들이 중시하는 5대 운영 기술은 높은 창의성을 요하는데 이 응답자 중 77%가 사람을 뽑을 때 창의성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창의성을 가장 잘 가진 자라 가지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술 분야학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합니다. 한 보고서는요. 음악, 창작, 그림, 춤 등 예술 활동은 21세기의 기업보다는 전문 기술을 제공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 이런 예외에서 볼 때 예술은 굉장히 창의적 인재에 도움이 되겠고요. 기업들도 이런 분들을 요구하고, 즉 사회가 요구한다는 얘기겠죠. 자, 여덟째쯤은요. 예술은 육체적 건강을 이롭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료실 전체 절반 이상의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임직원에게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왜? 육체적 건강으로 이렇게 환자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료시중 78%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환자의 입원 기간을 단축하고 통증과 퇴양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아홉째는요. 예술은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도시가 예술 활성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결과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응징률을 높이고요. 또 아동복지와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예술은
창조 산업의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창조 산업의 근간. 창조 산업은요, 비영생이 강한 박물관과 뭐 교향악단, 극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리성이 강한 영화, 건축, 광고 등이 사명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자, 던 앤드 드리스티 분석 자료를 보면요, 미 문화 산업의 90만여 사업체, 그러니까 문화 산업에 90여만 사업체가 있고요, 3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산업수의 4.3%의 총 고용의 2.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몇 가지 이유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교육은 이것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